산전수전 공중전의 인생사, 수군가. 사람들이 제게 왜 판소리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전에는 소리가 지닌 섬세하고 통쾌한 음악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이 사뭇 바뀌었습니다. 판소리의 이야기가 소리와 춤, 익살스러운 연기로 승화되었을 때 생기는 특유의 재미는 그 어떤 예술 장르도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저는 이 점을 깊이 사랑합니다. 판소리가 음악으로서 극으로서 재미와 감동을 지니는 까닭은 판소리가 지닌 문학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판소리에 울고 웃고 빠져드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판소리를 대중적으로 재해석해서 최근에 굉장히 핫해진 밴드 이날치가 재창작한 수군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밴드 이날치는 판소리 수군가를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즐기기 좋게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재창작했습니다. 춤추기 좋은 드럼 리듬과 감각적인 베이스 사운드로 다시 태어난 수군가는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운 장르의 판소리가 되었지요. 사운드에 놀이의 재미가 더해진 중독성 있는 음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통 수군가의 매력은 어떨까요? 당연히 밴드 이날치가 구축한 매력과는 사뭇 다르겠죠. 자, 지금부터 우연히 들은 밴드 이날치의 수군가에 관심이 생긴 여러분을 위해 미처 알지 못했던 오리지널 수군가의 재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주부가 꿰어내어 토끼가 수궁으로 납신다. 여러분은 별주부전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토끼 같은 꾀로 정신무장하면 산다? 별주부의 지극정성 충심은 끝내 용왕의 병을 낫게 한다는 선인선과의 가르침? 제가 포착한 초점은 약간 다릅니다. 누군가 판소리 전공자에게 수군가에서 주제 대목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각자 다른 대목을 꼽을 겁니다. 작품의 감상은 모두가 다른 법이니까요. 물론 소리 한바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국 서사가 끝났을 때 그 진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일개 한퇴 그대 신세라는 대목을 고르겠습니다. 이 소리는 일개 한 마리 토끼 그대 신세라는 뜻으로 별주부가 산중에서의 토끼의 삶을 낱낱이 꼬집는 대목입니다. 왜 이 대목이냐고요? 천천히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작중 별주부는 상당히 충성스럽고 차분하며 우직한 신하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토끼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가장한 납치를 할 때만큼은 꽤 저돌적인 공격수가 되죠. 먼저 관상 공격입니다.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8번 당하겠소. 생전 처음 보는 물속 동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날리는 관상 공격에 토끼는 기분이 나쁘지만 차마 화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별주부는 곧이어 사생활 공격까지 시작합니다. 마치 CCTV로 자신을 몰래 지켜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일개 한퇴 그대 신세 삼춘구추를 다 지내고 대한운동 서랍붕에 만하게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이 칠 쟁무원하기 끊어졌네 왓 조목실 없어질 제 어두욱한 다운 밑에 고픈 배틀을 잡고 발바닥만 할짝알짝 터진 듯이 앉은 거동 주해왕의 원혼이고 1월 고초 북해상 소중랑 원혼이고 나이 줄여 죽을 토끼 세구둥 구부리고 삼동고생을 겨우 지내 역동고갱 주지월에 주진구복을 채우려고 심상복을 찾고 찾아 이리저리 지내는 적에 골골이 묻힌 건 목달개 음달기요 웅붕이 선난 건 배받은 웅주로
한장 생가 보니 벽강상화전중 조맹덕 정신이라 나의 주려 주군을 독 기층암절벽 성간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간 제 푸른 꼬리를 사태껴 요리깡 중저리깡 용왕중 접동 뛰놀릴지 목궁 예순 내나고 밑궁의 조총눈이 그 안이 반란인가 반란 세상 나는 신뢰 소생 사찬의 신세한가 그다고 들으며 순정으로 유산 순정으로 완원 안가 안기색 적송자 총알에 때려 넣었다는 그런 거짓 불행이를 죽을 위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넘기며 사는 불쌍한 토끼. 별주부가 하는 소리는 안타깝게도 명백한 팩트입니다. 영혼을 탈탈 털린 토끼는 어딘가 부여잡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별주부 자라 양반이 이제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며 감언이설로 막판 훅을 날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상, 나와 같이 수궁에 들어가 훈련 대장이 되어 즐기며 살지 않겠느냐고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죠. 토끼는 이런 별주부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앞불싸 수궁으로 내려가니 토끼를 반기는 것은 훈련 대장 임명장이 아니라 토끼 생포 명령을 받은 멸치떼 같은 졸병들이 아니겠어요? 수궁에 오자마자 궁지에 몰린 토끼는 곧 생즉사 사즉생, 번뜩이는 꾀를 생각해냅니다.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배를 안 따이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터인데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것이 필요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들랑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토끼는 옳았구나 살아남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토끼. 용왕님아, 나 세상 밖에 간 빼두고 왔습니다. 용왕. 야, 이놈 무식한 토끼야. 간이 없고서 어떻게 눈을 뜨고 만물을 볼 수 있겠느냐? 토끼. 내 간은 달의 전기를 받아서 생긴 것이라 보름마다 간을 빼고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귀한 것 좀 떼어달라고 난립니다. 특히 세상의 환자들이 내 간을 달라고 보채면 이파리에 잘 싸매고 있던 간을 조금씩 내어주는데 하필 지금 딱 간이 배 밖에 있을 때 우연히 별주부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수궁 흥미가 좋다는 말에 경치 구경하러 따라 내려와 본 겁니다요. 용왕. 이놈아, 말이 안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간을 내고 드린단 말이냐? 태왕님아, 님의 몸은 어떻게 꼬리가 그리 길고 비들이 있으며 내 꼬리는 어찌 이리 짧고 털이 나 있겠습니까? 까마귀도 오전에는 쓸개가 없는데 오후가 되면 생겨납니다. 인생 만물, 동물들이 모두 한 가지 이치로 돌아간다고 우기는 것은 세상 보는 식견 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용왕. 그러면 내 간을 내고 드리고 표시가 있느냐? 토끼. 자, 보시오. 빨간 구멍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구멍은 소변 구멍, 또 한 구멍은 대변 구멍, 남은 구멍으로 간을 내고 드리는 것입니다. 용왕. 그러면 간을 어떻게 넣고 내느냐? 토끼. 입으로 넣고 밑구멍으로 빼니 만병회출의 명약입니다. 아침 이슬 저녁 안개를 다 먹으니 그야말로 으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별주부 놈이
나한테 그런 거 확인을 일절 안 하고 데려와 나를 죽게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용왕. 여봐라. 하마터면 이 아까운 인물을 죽일 뻔했구나. 어서 이분을 극진히 모시고 속히 세상을 다시 나갔다 오너라.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토끼는 용궁 밖으로 빠져나올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용왕의 명약 신세로 죽을 목숨이었던 토끼가 간을 가져다줄 귀빈으로 둔갑되었으니 용왕이 이 귀하신 토끼를 공복으로 보낼 순 없겠지요. 수궁 풍류부터 시작해서 귀하디 귀한 수궁 음식과 술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곤 다시 별주부의 등에 태워 신선처럼 유유자적 육지로 내보내지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별주부전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끼 좋아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도 방정을 떨다가 그 노루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렸겠다.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조한식단 추석 명절에나 착실히 받아먹을 텐데 이제는 네놈의 뱃속에서 장사를 지낼 거나 하며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쉬파리 떼가 쉥 하고 날아듭니다. 이 기회를 그냥 보낼 토끼가 아닙니다. 아이고 시의원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이왕 날아갈 거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내 몸에다 씨알이나 좀 담뿍 놔주고 가시오. 토끼가 제 몸에 쉬파리알을 잔뜩 놔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쉬파리 떼들이 보기에 토끼가 아무리 꾀를 부려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당할 것이라 단언하지요.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토끼의 재주 운명 아니겠습니까? 간곡한 토끼의 부탁대로 쉬파리알이 잔뜩 쏴주고 가니 토끼는 이제부터 죽은 척 기절 모드로 대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동네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물 걸린 토끼를 발견합니다. 아따 야들아 토끼 걸렸다. 거 불 피워라 꺼먹고 가자. 하며 한 아이가 들여다보니 썩은 동물에만 붙어있는 쉬파리 알들이 잔뜩 있지 뭡니까?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아, 토끼 대가리쯤 맡았으면 별일 없이 잘 구워 먹고 갔을 텐데 하필이면 토끼 똥구멍 쪽으로 코를 들이댄 게 아니겠어요? 때마침 토끼는 수궁에서 귀빈 대접으로 잘 얻어먹고 꾹 참아놓은 똥방귀를 스르르르르르 구렁이 썩는 냄새에 아따 야야 토끼 썩었다. 하며 아이는 토끼를 휙 던져버립니다. 야이 시럽의 아들 놈들, 내가 수궁에 가서 너희들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너 같은 놈들한테 죽을 쏘냐? 이렇게 다시 살아난 토끼는 신명 내서 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정을 떱니다. 그런데 이리 한참 놀고 있을 적에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윙 하고 날라들더니 토끼 대굴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내가 둥 떠다니다가 하도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왔다. 이쯤 되면 웃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토끼 사는 것이 꼭 우리네 사는 것 같은 것은 제 착각일까요?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차느나 따우 소름을 들어주시오 하면서 수궁천리 먼 길에 겨우 얻어가지고 나왔다며 의사줌치라는 귀한 물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거짓말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 그것이 서너 구멍씩 뚫렸는데 한 구멍을 탁 치면서 대아지 장자 나오냐
구멍은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요. 또 한 구멍을 탁 치면서 병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은 병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 이렇게 해서 독수리를 또 꿰어낸 토끼는 독수리의 비행 한 번에 무주의 빈 산까지 날아가 바위 틈에 껴있다는 있지도 않은 의사줌치를 줄라는 척 하면서 바위골 속으로 후다닥딱 뚝딱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는 세월이 여류하여 하며 느닷없는 시조반장을 꺼내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겠다는디 무엇이 그리 한가한 채 하고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의사 중치. 토끼가 호령을 하는디 너희는 독수라! 이 시럽의 아들놈,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래? 내가 늙은 나이에 어디를 출입할 수가 있단 말이냐. 집에서 손자나 봐주고 지낼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충치라 하는 것이다. 일개 한 마리 토끼와 같은 우리 신세. 한 번은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서 몇 분이 수군가를 두고 이 이야기 제목은 별주부전이냐 아니면 토끼전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별주부의 여행기니 별주부전이 아니냐. 아니다. 토끼의 비중이 이렇게 큰데 토끼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등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별주부전처럼 제목을 어느 캐릭터로 정한다면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중요도가 어떤지를 살펴야 할 겁니다. 이 수궁 이야기의 화두, 즉 갈등의 시작은 용왕의 병입니다. 용왕의 무게는 이야기의 축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궁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속 이야기가 아닌 물 밖의 이야기인데도 제목이 굳이 수궁가가 된 것이지요. 별주부와 토끼가 가지는 무게는 각각 상당합니다. 용왕의 병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지만 이야기의 서술이 초반에는 별주부의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서사 속 중심이 곧 토끼로 옮겨지고 별주부와의 수중 여행이 끝났는데도 토끼의 산중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굳이 용왕이나 별주부나 토끼의 이야기라고 수군가를 조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네 삶 전반을 다루는 것 같아 참 다채롭고 매력적입니다. 이 글 처음에 수군가의 주제 대목으로 일개 한퇴 그대 신세라는 토끼의 위태로운 산중 생활을 꼽은 것 기억하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수군가 토끼의 모습은 참 많이 짠합니다.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야만 겨우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살고자 하는 본능을 거스르기는 힘들어서 살고는 있지만 이것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별주부의 달콤한 제안에 호의호식하며 살고자 수궁으로 들어갔건만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기어코 살아나왔더니 죽음의 위기는 끝이 없더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만나는 존버의 삶,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사직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은 시지푸스처럼 떨어진 돌을 굴려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굴려 올려야 하는 숙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러기에 위기의 순간마다 재간을 발휘하는 토끼를 보는 것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퍽 슬픈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